지난 6일 동안 무려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금융투자가 오늘 고작 조금 팔았을 뿐인데 시장이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네. 정말 아찔한 하루였는데 도대체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 지수 하락이라는 폭풍 뒤에 오히려 기회를 찾아 조용히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보이더군요. 아, 물밑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시장이 내렸다, 이 사실 너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날이야말로 정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하니까요.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10조 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현주소부터 따라가 보시죠. 자료 첫 장부터가 좀 충격적이거든요. 단 하루 만에 금융투자가 순매수한 10조 원이 대부분 손실 상태로 돌아섰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코스닥 평균 단가가 1154포인트인데 오늘 종가가 1098.36. 와, 계산해보면 정말 아찔한 손실률입니다.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집중된 일종의 레버리지성 자금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에 더 취약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는 거죠. 이 10조 원이 손절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추가 하락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네, 아니면 버티고 오히려 새로운 자금이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인가? 바로 그 변곡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자료를 보니 정말 믿기지 않는 데이터가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는데 시장에 들어오려고 대기 중인 자금,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은 오히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래프 기울기가 거의 수직인데요. 1월 30일 기준으로 106조 원, 하루 만에 3조 원이 늘었어요. 이건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데 항구에 대기 중인 배들이 역사상 가장 많다는 뜻과 같거든요. 보통은 위험하면 돈을 빼기 마련인데 정반대 현상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개인이 한 4.7조 원이나 순매수했으니까 이틀 뒤에 예탁금 데이터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럼에도 이건 보통 신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이걸 근거로 조정시 매수 또는 최소한 공포에 팔지 말고 버텨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시장 표면에는 공포가 흐르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된 거대한 유동성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결국 중요한 건 이 똑똑한 돈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혼돈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조용히 쓸어 담았을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기관수급 특징주 목록이 있는데 와... 네. 롯데관광개발하고 GSPNL에 대한 기관 순매수 규모가 역대급이라고 찍혀 있네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 관광, 호텔 주식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금융투자의 10조 원 프로그램 매매 같은 좀 기술적인 수급에 흔들릴 때 진짜 큰 돈은 가장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현실 세계의 사업에 베팅한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실물 자산으로의 피신 같은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두 종목 모두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테마를 공유하고요. 아하, 복잡한 반도체 공식이나 뭐 바이오 임상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다. 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에 투자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2월 춘절 연휴 기간에만 최대 25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을 전망이라고 해요. 25만 명이요? 네. 여기요,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그 수혜를 한국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GSPNL 같은 경우는 연결 매출 100%가 호텔 사업이니까 이런 상황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작년에 리모델링 마친 웨스틴 파르나스 호텔이 춘절 대목을 앞두고 풀가동에 들어간다는 점도 기관의 확신을 더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한편에서는 관광처럼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베팅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서 나가는 것, 즉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에도 돈이 몰렸네요. 네, 오킨스전자와 ISTE가 보입니다. 오킨스전자는 테스트 소켓 분야라고요? 사실 좀 생소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반도체 칩이 수천억 원짜리 공정을 거쳐서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정말 제 성능을 내는지 최종 품질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아, 테스트 소켓은 바로 그 검사 장비와 칩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초정밀 스마트 커넥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마지막 관문 같은 거군요. 이게 불량이면 그 비싼 칩을 전부 버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HBM4처럼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싸지는 차세대 반도체일수록 이 마지막 관문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킨스 전자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기존의 일반 반도체 가동률이 오르면서 생기는 수요, 그리고 HBM4 같은 차세대 반도체 검사 수요 증가, 이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달고 달리는 셈입니다. 작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실적표는 이런 기대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럼 같이 언급된 IST는 어떤가요? FOUP 클리너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를 담는 용기를 세척하는 장비라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아니 그냥 용기 닦는 장비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하하,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하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났습니다. FOUP는 그만큼 민감한 웨이퍼를 옮기는 유일한 상자인데 이 안이 오염되면 웨이퍼 전체를 버려야 해요. 수율과 직결되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냥 깨끗하게 닦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HBM용 FOUP 클리너를 개발해서 올해부터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 HBM용. 네. 남들 다 만드는 장비가 아니라 가장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반도체 공정에 특화된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자료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주가는 아직 공모가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매력 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니까 관광이라는 현실 세계의 회복, 그리고 반도체라는 첨단 기술의 심장부, 이 양쪽 모두에 아주 정교하게 베팅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시선을 의료기기 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메디아나가 눈에 띄는데요? 네, 메디아나의 핵심은 웨어러블 심전도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용 데이터를 24시간 측정하는 패치형 기기죠. 아, 패치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병원에 며칠씩 입원해야만 가능했던 검사를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만성심혈관 질환을 관리하는 홈모니터링 시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비교표를 보면 메디아나는 글로벌 인증, 도입 비용, 사후관리 편의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사업 모델 자체가 더 뛰어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외국인들은 오늘 같은 날 뭘 샀는지도 궁금한데요. DI,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하고 리가켐바이오가 목록에 올라와 있네요. 외국인들은 기관과는 약간 다른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망설였던 우량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싸게 담은 일종의 바겐헌팅에 나선 거죠. 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 네,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리가켐바이오는 좀 의외인데요. 바이오 섹터는 변동성이 커서 이런 날엔 보통 기피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리가켐바이오는 지금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니라 얀센의 LCB84 단독 개발 옵션 행사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거든요. LCB84. 그게 뭔가요? 이 회사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이걸 기술 이전 받은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우리가 모든 권리를 사서 단독으로 개발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이 임박한 거죠. 그 옵션이 행사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공동 투자한 영화의 해외 판권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아예 통째로 사가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와, 그 결정만으로 약 2,800억 원의 마일스톤, 즉 성공 보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불확실한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인 셈이죠. 외국인들은 바로 그 가능성에 베팅한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시장은 금융투자의 10조 원이 흔들리면서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군요. 네.
역대급 대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관광,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아주 명확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을 각자의 논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 지수라는 파도의 움직임만 보고 공포에 떨기보다는 그 파도 밑에서 어떤 배들이 어디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특히 기관이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순매수한 종목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이 혼란을 기회로 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한편에 사모펀드 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방금 깊이 살펴본 ISTE, 메디아나 오킨스전자 같은 이름들도 있지만 삼화전기, 뉴로핏, 덕산하이메탈처럼 다소 생소한 이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가는 전략과 아직 빛을 보지 못했지만 사모펀드 같은 전문 투자자들이 조용히 가치를 보고 담고 있는 숨은 보석을 발굴하는 전략. 당신의 투자 철학은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